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16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양시장은 하락을 했고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불안하셨던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기술적인 모습으로도 하락에서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지는 듯도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부지불식 일본의 이런 제약사와 5,800억에 대한 기술 수출이 언제 또 등장할지 부지불식 상황으로 저는 나오리라 보고요. 1월 1일 이제 기관의 마지막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죠. 그때까지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다음에 11월에는 현재의 거래량과 동향으로 봐서는 MSCI 세계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 일본 오노약품 공업의 세노바메이트를 5,788억 원의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작년 11월 FDA로부터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뇌전증 신약이고요. SK바이오팜이 받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545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동남아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도 내년 초 혹시라도 올해 안에 또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쨌든 기업적인 환경은 현재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하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작은 것이 또 하나 있다면 11월 15일에 실적에 어떤 의미를 또 다가올까. 이제 한 달 뒤쯤에는 대략 지난달에는 8월 14일 날 발표가 됐죠. 이제 1월 14일경에 3분기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뇌전증 치료약의 판매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되기는 합니다. 그건 미리 짐작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또 이렇게 주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양시장이 하락함에도 프로그램은 41,000주요. 동시효과에 3,000주 정도도 또 들어왔네요.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현재 2.35% 184만 주의 외국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150만 주 때에는 160만 주 때부터도 그랬고요. 더 이상 많이 팔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SK바이오팜은 유의미한 어떤 지수에 편입된 것들이 많이 있죠. 코스피 200이라든지 다른 지수들.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파생 상품과 연결된 것들이 지수가 있어서 더 이상 많이 팔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와 같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2.35%, 그래서 184만 주 정도는 기본 물량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이렇게 16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기관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가 소진되어서 이제 이들도 다시 모건 스탠리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SK바이오팜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은요. 물론 중장기 투자인 것은 최소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적에, 그래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지요. 따라서 관심은
수급 동향에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한없는 외국 기관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지수 편입에 따른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따라서 기관은 이제 팔 물량은 어느 정도 팔았고 다시금 수거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양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은 이렇게 99포인트를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주말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급등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원활하게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시장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장기적인 관점이죠. 이제 7월 2일 날 상장이 되고 이제 10월 16일이면 석 달 남짓, 거의 주식에서는 새내기 정도도 아니고 애기 취급이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내년 2월, 3월 정도는 되고 유럽에서의 의미 있는 것들, 일본 이와 같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때쯤 되어야 주가를 논한다 생각을 하고요. 일설에서 의한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10만원 간다 이 정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5,800억의 기술 수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괜히 어마어마한 자금을 통해서 FDA 3상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가치가 있기 마련이죠. 현재의 50주에 해당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삼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혀 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과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의 차이, 갭은 많이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은 1년 정도는 지나면서 그 간격, 폭을 봐야겠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증대도 이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SK바이오팜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났으니까 주봉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당한 지난주와 함께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10월 5일 지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MSCI 지수 편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확률로 다가왔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동향 괜찮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연기금도 다시 최근 소량 매도를 하다가 이틀 동안 연기금 다시 매수로 들어왔고요. 여기 모든 기관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너무 적은 빈약한 내용이지만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충분히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1월 한 14일경에 지난번에 보면 2분 반기로 보게 되면 3분기의 실적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급 동향을 잘 보시면 되겠고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10월 5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쯤이죠. 10월 6일, 5일 이제 때부터 기관들은 연신 매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 그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받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2% 정도가 되니까 기본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지나게 하게 되면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또 풀리죠. 그 물량도 역시 외국인은 많이 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미리 겁을 먹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에서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요.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다. 저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와 같은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자, 모든 전문가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중장기 이상의 편안한 매매가 역대적인 전설적인 투자자들 전부 다 가치 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워렌 버핏 전부 다 피터 린치 여러 가지 반면에 단기 투자자의 이런 전설적인 사람들 전부 다 노년에는 상당히 불행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팜 신약 FDA 최초 신약을 믿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년 봄부터 기대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좋은 수익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